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방외과 전문의 김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비욘디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맘모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맘모톰은 현재 저희가 조직검사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혹을 제거하는 용으로 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유방 이런 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이제 시술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제목처럼 맘모톰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그 맘모톰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네, 제가 맘모톰이 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맘모톰의 정의에 대해서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진공 흡입기와 회전 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진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맘모톰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맘모톰이 먼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병원에서 다학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유방 촬영, 유방 엑스레이도 찍고 유방 초음파도 찍고 뭐 이렇게 MRI도 찍고 하지만 이 유방 영상 검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자를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검사만 가지고 100% 암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조직 검사는 이제 실제로 그 혹의 일부를 저희가 떼내서 현미경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에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은 양성인지, 뭐 양성이라면 어떤 종류의 혹인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 검사가 이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조직을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정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조금만 띄면 환자분은 굉장히 편하시겠지만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과거에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조직 검사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침 흡인 생검, 두 번째가 총생검, 세 번째가 절제 생검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세침 흡인 생검은 이런 그 주사기 바늘을 이제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네, 그래서 요 바늘, 예, 요 바늘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빨아내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빨아내면 사실은 이
얘는 그 조직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세포 정도의 그런 그 조직들이 조금 세포 단위로 해서 빨려 나오는 그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긴 하지만 조금 정확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죠. 불리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으로 저희가 하는 게 총생검이라고 하는 요걸 씁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총생검. 요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왜 총생검이냐면 요거를 요렇게 장전을 하고 쏘면 하고 이렇게 총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총생검, 이제 건 바이옵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새침 흡인 생검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이제 그 조직 검사하는 모형인데요. 여기서 다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걸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전을 하고, 그리고 당겨서 여기에다가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하는 모형인데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왼손잡이는 아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찌르고 여기서 얘를 손이 지금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좀 떨어졌는데 여기 잘 보이겠네요. 이게 이제 스폰지라 좀 꼬부라졌는데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가늘고 길다란 이런 모양으로 조직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가늘고 기다랗지만 약간의 조직이 이제 통째로 나오는 그런 거라서 새침 흡인 생검보다는 훨씬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 검사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되겠다, 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조직 검사 방법은 수술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뭐 그냥 칼로 절개를 하고 그 이제 안에 혹을 저희가 떼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많은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얻으려면 절개를 해야 되니까 환자분도 이제 힘드시고 또 흉터도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조직 검사는 이겁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일부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저희가 이렇게 얻었는데 이걸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의 양이 좀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과거에는 수술을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중간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좀 더 두꺼운 바늘을 이용을 해서 또 편하게 좀 쉽게 흉터 없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이제 맘모톰이 나온 겁니다. 맘모톰은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이라고 원래 이름이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네.
네. 총생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리타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생검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총생검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 맘모톰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이고, 그 진공 유방 생검술을 하는 그 장비의 이름이 이제 맘모톰이라는 것도 있고, 앵코어라는 것도 있고, 백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준비한 장비는 앵코어인데요. 요거 조금만 줄 좀, 네,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 조금,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바늘입니다.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게 저희가 맘모톰으로 쓰는 바늘 굵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바늘하고 비교해 볼까요?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잘 보일까요? 요렇게 제가 거꾸로 보여서, 네, 보이시나요? 요렇게. 그래서 훨씬 두껍죠. 그래서 요렇게 두꺼운 바늘로 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조직 검사를 할 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만 열심히 하면 혹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 혹을 저희가 이제 없어질 때까지, 초음파를 보면서 없어질 때까지 혹을 깎으니까 혹을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조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혹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이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명칭은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맘모톰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서 1995년에 이제 개발이 됐었고, 그게 2000년대에 이제 국내에 유입이 돼서 이제 지금껏 많이 이제 사용이 됐었고, 그게 이제 처음에 그걸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익숙해져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앵코어라고 하는 이 장비는 이제 맘모톰을 처음에 이렇게 만든 그분, 이제 스티브 파커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맘모톰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다른 또 맘모톰 대신을 나오셔서 다시 새로 이렇게 앵코어라고 하는 장비를 이제 만드셨고, 앵코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이 앵코어가 이제 우리 노래 끝나면 앵콜 하잖아요. 그 앵콜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이렇게 앵콜하고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앵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백스코어라고 하는 이 장비는 이제 박희붕, 우리 외과 수원에 있는 박희붕 외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만든 국내 장비이고, 백스코어도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거죠. 네, 뭐 요게 이제 스카치 테이프, 이제 버버리 코트, 뭐 요거는 혹시 저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라이방이라고,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선글라스를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저만 아나요? 네, 라이방이라고 예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방, 요런 거는 뭐 이제 원래는 셀로판 테이프, 뭐 트렌치 코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을 저희가 그냥 맘모톰이라고 이렇게 사실 부르고 있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그 맘모톰이 만들어진 어떤 그 배경이고, 이제 그 탄생 배경인데, 혹시 뭐 잠깐 질문 있으시면은, 네. 통증 회복 속도, 딸기80님께서 통증 회복 속도를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보통 맘모톰 시술을 하면, 대부분은 많이 안 아픕니다. 그냥 조금 뻐근한 정도이고,
당일날 퇴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뭐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뭐 하루, 뭐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그 정도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딸기팔공님께서 질문하신 게 유방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언제부터 몇 살부터 검진하는 게 좋을까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한 35세 정도부터 유방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진찰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이제 그러면은 배경을 알았고 그럼 맘모톰 이 시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영님께서 1cm가 넘는 혹돌은 제거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그 이제 뒤에 죄송하지만 뒤에 이렇게 또 제가 그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자. 그래서 자, 요게 원리인데요. 일단 꼭 우리 기계 좀 초음파 말고 여기 이것만 작동 좀 맘모톰의 원리를 보시면은 저희가 피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살짝 절개를 하고 그리고 바늘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부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그 혹의 이제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바늘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늘이 열리면 그 조직을 음압을 걸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뒤에서 바늘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혹을 깎아냅니다. 그 깎여진 혹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제가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가 되는 동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약간 소음이 들릴 수 있어요. 장비 특성상. 자, 요것도 이제 바드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저희가 시술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 만화로 이렇게 잘 그려주셨고,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은 다음에 마취를 합니다. 여기 이제 주변에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해서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마취를 하고, 그리고 약간 절개를 한 다음에 이 바늘을 넣는 거죠. 바늘을 넣고요. 바늘을 정확하게 혹에 위치시킨 다음에 칼이 열리고 칼이 회전하면서 혹을 깎고 깎인 조직은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깎고 또 해서 깎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고 상처는 그냥 반창고 붙이면 되고 붕대 감아드리고 조직 검사한 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을 이제 검사를 하고 뗀 거는 그리고 당일 퇴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을 해서 이제 많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맘모톰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많이 하고 있죠. 준비되셨으면 요게 줄 좀, 줄이, 요게, 요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요렇게 해볼까요? 자, 요게 바늘이고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칼이 열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리고 또 한 번 누르면
네,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네. 혹시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시나요? 네네. 요 바람 소리가 지금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아까 이렇게 열리고 나서 깎일 때 이제 조직을 밀착을 시켜야지 이제 잘 깎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공기가 이제 그 음압을 걸어서 진공을 걸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제가 나중에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술하는 거를 한번 좀 실제 이제 인체할 수는 없고요. 이제 고기에다가 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네. 혹시 원리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 보자. 질문 중에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과 같은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약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을 글쎄요. 그게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몰릴 때가 있고요. 또 좀 한가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은 수술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차는 편이라서 금요일 날 하시려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뭐 연휴 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8월 14일도 되게 환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예, 아니 8월 그렇죠. 14일 날 한대 금요일이었죠. 그때 좀 환자가 되게 많았었고 그럴 때는 많고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해서 그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보통은 한 1, 2주 내에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십니다. 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그 앞에 그 저희 1cm가 넘는데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맘모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맘모톰을 언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내는 양이 많아야 조직 검사가 정확한데 조금 우리가 떼냈을 때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조직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맘모톰을 할 수 있겠고 또 미세석회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방에 하얀 가루 같은 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 가루가 이제 석회화인데 그게 그냥 생길 수도 있지만 유방암의 어떤 현상일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좀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맘모톰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있는 장비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장비인데 이제 이런 맘모톰을 이용을 해서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을 이용을 해서 석회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찍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떼는 이런 입체 정의 생검 이라고 하는 네네네 네,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예. 마이크를 여기 그냥 흰 가운에다가 네. 그래요? 네, 긁히는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입체 정의 생검 조직 검사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 결절 제거가 있는데 아까 그 여쭤보신 것처럼 이제 1cm가 넘으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거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양성 결절 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악성으로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크기가 큰 경우 크기가 크다는 게 그 기준이 이제 1cm, 2cm, 3cm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약간 견해 차이가 좀 있고 보통은 뭐 2cm나 3cm가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큰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를 저희가 많이 좀 하는 편이고요. 또는 모양이 아주 안 좋을 때 혹의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맘모톰을 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 추적 검사가 안 될 때 예를 들어 어디 멀리 뭐 외국에 몇 년 가신다든지 그래서 추적 검사가 안 될 때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혹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이제 병원에도 많이 오시고 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여쭤보셨지만 꼭 맘모톰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정상 세포가 있고 이게 유방암 세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중간에 거치는 그 과정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환자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그냥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물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유방암이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뭐 분당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곧 서울에 가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뭐 어쨌든 제거를 해서 없애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천안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 정도도 뭐 위험하니까 우리가 없애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전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문제일 수 있고 또 대구 정도까지밖에 안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고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굉장히 어떤 나쁜 가족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그래서 요런 이 부산과 서울 사이에 이런 양성 조직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다 다르고 또 그것뿐만 조직 검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하라고 해도 제가 하루 종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치 선생님이 의사가 이 맘모톰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은 아예 필요 없는지를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무조건 해야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또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애매한 경우는 환자한테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약간 안 좋아 보이고 애매한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고 또 환자분은 본인의 어떤 상황 또 나의 의지 나의 걱정 정도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이게 아주 조화가 잘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그래서 이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타병원에서 저희한테 뭐 문의가 환자분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저희 메신저나 이런 거 문의가 오면 저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결론은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네네네네네. 맘모톰
이리님께서 맘모톰 부작용은 없나요? 율리님께서 맘모톰을 하고 일부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맘모톰 이제 장단점인데요. 맘모톰은 장점은 시술 시간이 30분 내로 짧습니다. 뭐 이제 준비하고 뛰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보통 한 개 뛸 때 그렇고 여러 개 뛸 때는 더 걸리겠죠. 그리고 국소 마취 그리고 그 주변만 이렇게 마취를 해서 저희가 국소 마취를 할 수 있고 시술 과정이 굉장히 공포가 많으신 분들은 수면 마취로 해서 내시경 할 때처럼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흉터 없이 저희가 이제 이걸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게 맘모톰의 시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점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남는다는 아니고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혹이 다 없어질 때까지 깎아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시술의 원리상 한 번에 이렇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떼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가 남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일부가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가 남고 대부분의 조직을 띄었는데 걔가 별게 아니다. 그냥 양성이다. 별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성은 악성 반대 양성.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추적 관찰합니다. 지켜보고. 그래서 대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일부 남은 것도 괜찮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시술자의 경험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는 거랑 또 적으신 분이 하는 거랑 조금 시술의 완성도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피부 함몰이나 피부 손상 같은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 보면은 선영님께서 질문하신 게 작년에 진공보조 유방생 검술로 4개의 혹을 제거했는데 올해 초음파에서 1개의 혹이 1cm가 넘어 조직 검사했는데 소멸손종으로 나왔는데 또 제거해야 할 거면 섬유선종은 일반적으로는 꼭 제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섬유선종 중에서도 좀 약간 특별한 경우 모양이 아주 안 좋거나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나 점점 커지거나 등등 뭔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그냥 심플한 섬유선종은 꼭 제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 추적 관찰하시고 크기 변화가 있으면 더 커지면 그때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AALR님이 20대이고 2cm 정도의 크기로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는데 조직 자체가 침을 조직 같은 그런 종류라고 해서 괜찮다는데 네. 2cm 정도 크기의 혹이라고 해도 모양이 괜찮으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초음파 소견에 따라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괜찮다고 하셨으면 아마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율리님께서 피부 함몰이나 손상은 다 생기는 건가요? 예방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아주 가끔 생기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좀 나름 팁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약간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는 유방하시는 분들 아시니까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혹을 이렇게 떼고 나면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피부가 이렇게 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혹을 띄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제 피를 냅니다. 약간 일부러 이렇게 출혈을 좀 약간 일으켜서 피를 채워주고 근데 피가 이제 나면 개들이 선지처럼 이렇게 굳거든요. 그러면 개들이 그 공간을 이렇게 메꿔주기 때문에 함몰이 일단은 안 되고요. 그 상태로 그 굳은 피는 서서히 녹아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흡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함몰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런 팁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가까운 혹의 경우에 깎다 보면은 피부가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취 주사나 그 식염수를 그 피부 바로 아래쪽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서 많이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이랑 그 피부가 이렇게 이제 띄우는 거죠. 피부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깎으면 피부 손상을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맘모톰 의료소송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혹시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뭐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리님께서 얼마 전에 맘모톰 권유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선생님마다 또 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너무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은 다른 병원에 한번 가셔서 또 다른 선생님 의견을 또 여쭤보고, 아니면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그 맘모톰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좀 들어봐 주시고, 여기 장비 좀 들어봐 주시고, 네. 그다음에 팬텀 좀 가져와 주시고, 장갑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원래는 녹화를 해서 편집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데,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사실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가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까 질문하신 그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여기서? 아까 제가 맘모톰 장비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배경이 조직 검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이제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혹을 다 제거할 수 있어서 의사들이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혹을 많이 제거해 드렸는데, 이 장비 자체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뭐 이렇게 된 허가된 장비다 보니 이 장비를 가지고 니네가 제거를 절제술을 한 거는 뭐 불법 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비회사랑 이렇게 좀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 맘모톰 시술이 절제술, 진공보조 유방 종괴 절제술 또는 제거술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맘모톰으로 합법적으로 혹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 없이 제거술을 할 수 있으니까 제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팬텀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네, 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초음파 장비는 중해 메디칼에서 히타치 알로카라 회사의 초음파 장비를 아주 좋은 장비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드사에서 이 엔코어 이 바늘 준비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뭐 그 뒷광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네, 뭐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혹시라고 오해하실까봐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초음파 저기 화면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자, 네, 일단은 네, 자, 네, 초음파 우리 화면을 네,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초음파 화면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좀 확대된 초음파. 네, 조금 확대 안 되는. 네, 저기 자, 프리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 부분이 이제 혹이죠. 혹인데 실제로 혹은 아니고 저기다 저희 이제 올리브 열매를 넣어놓은 겁니다. 네, 넣어놓은 거 이렇게 제가 요걸 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프리즈 풀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돼지고기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비춰주시면 자 여기 바늘이 있고요. 바늘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자, 바늘 들어가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가능하시면은 초음파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자,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 바늘이 여기 열매 밑에, 혹 밑에 정확하게 위치를 했고요. 자, 보이시죠? 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칼이 열렸습니다. 자, 한번 깎아볼까요? 네. 깎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깎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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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깎아볼게요. 네. 네. 자, 한 번 더 깎아볼게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화면도 다르고 달라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원리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한번 깎아볼게요. 네, 잘 깎이고 있죠. 네, 한번 깎아볼게요. 네. 네. 자, 한 번 더 깎아볼게요. 네. 한 번 더 깎아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시 저를 좀 보여주시고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은 그냥 밑에서 위로만 쭉 깎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계속 요렇게 보면서 옆으로도 깎고 요렇게 깎고 해서 혹을 이제 다 깎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뒤에 깎인 조직을 이렇게 올려놓고 네. 잠깐 꺼즈가 있어. 네.
네. 여기 제 손바닥에 보여드릴게요. 네, 거즈가 아까 여기 있구나. 여기 담으면 되겠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네, 올리브 그 열매 그 껍질이랑 안에 이제 씨랑 이런 것들 이제 이 고기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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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질문 좀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AAR님께서 2cm 넘는 혹이 있었던 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차이가 너무 날 정도로 혹이 있던 가슴이 작아졌는데,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까요? 최근에 자궁 내막증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 영향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궁 내막증 호르몬 주사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밝혀져 있지는 않고 혹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없어지면 좋은 겁니다. 뭐 좋은 거고 가슴이 뭐 작아졌다. 이때는 혹이 없어져서 가슴이 조금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검사는 없어졌으면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해서 검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리님께서 실제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셨는데 보통 혹 한 개 떼는 데는 30분 정도면 가능하고요. 네. 여러 개를 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배그조아님께서 수면 마취 하는 거죠. 네, 수면 마취 가능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있고 이제 국소 마취로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조금 시술 과정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나 느끼고 싶지 않으신 분들 또 긴장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과 치료 같은 걸 받으러 가셔도 이렇게 마취를 하고 이제 치과 막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하고 나면 막 몸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힘든 좀 부분들 좀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면 마취를 이제 해서 하시면 사실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네. 이리님께서 검사 결과는 금방 나오나요? 하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보통 아까 총생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은 이틀 정도 걸리고요. 맘모톰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선영님께서 혹시 미레나하고 나서 가슴에 혹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은 거의 연관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레나에서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약간씩 나오긴 하지만 그게 자궁 내막에만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그 얘기여서 거의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나나나님께서 다음에도 영상을 찍으실 예정인가요? 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네, 뭐 예, 원하시면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뭐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 도와주셔서 우리 바드 먼저 우리 바드 그리고 노곤 메디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JW 메디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